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광섭입니다. 네. 시장이 하루 반짝, 뭐 사실 어제도 뭐 그렇게 강한 상승을 보인 건 아니지만 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좀 선방했었는데 오늘은 되려 낙폭이 깊어지면서 2,900을 하회하면서 하락세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수는 2,900선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2,900이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로 추가적인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 뭐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고 뭐 여기서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이 정도로 빠져서는 안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그래도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했어야 했는데 네. 오전장에 좀 강하게 하락이 나왔는데 중국도 같이 좀 빠지면서 전반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코로나 또 이제 5차 대유행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 방학을 맞이한 NFT와 연계되어 있던 게임주들이 다시 또 이해된 부분들이 또 매출과 실적까지 또 겸사겸사 증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같이 또 더불어 가면서 게임주 강세 나오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오늘 동박 관련주들이죠. 2차전지 소재 쪽이 다시 한번 3%에서 4%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따가 뭐 자세하게 더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 정도로 포인트 한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를 짚어주실 때 저희 캔디님께서 신매님 무사하시군요 하면서 안내 말씀을 네. 전합니다. 네. 무사하시죠? 네. 뭐 제가 좀 그런 일이 있어서 네. 다행히 그래서 네, 뭐 대출하게 건강합니다. 됐습니다. 무사하고 건강하고 오늘 같은 장에 또 괜찮은 아이디어를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식 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광섭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아까 YJM 게임즈는 저희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너무 급등하는 거를 그렇죠. 제가 또 설명을 좀 잘못한 반갑게 것 보다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죠. 반갑다 보니 제가 좀 실수를 했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짚어주신 대로 뭐 좀 상승하고 있다 정도로 네.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새로 고침은 이제 내일이면 12월이지 않습니까? 우리 2021년이 벌써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YJAM 게임즈처럼 시장이 급등했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은 2,900을 하회한 상황에서 조금은 고민스러운 단계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신매님도 네. 사실은 2,900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2,901 정도 갔다가 그 다음번에 테스트했을 때는 사실 좀 지켜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와르르 무너진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닥을 다지기 위한 다시 또 리바운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본래의 가치를 찾아가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2,900포인트대를 만약에 퍼로 좀 계산했을 때 적정퍼가 어느 정도인지 퍼가 2,900대에서는 퍼가 10 정도 레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2,900이 현재 깨진 상황에서 2,800 후반인데 2,800대가 대략 한 9.5 정도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통상 이제 10 이하 정도는 좀 그래도 뭔가 주식들을 우리가 좀 매수해보면 하는 찬스가 주어지긴 합니다.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일단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2,900선이 깨졌고 이 깨진 상황에서 오늘 이제 깨진 원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좀 내성이 좀 약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플러스 마감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의 좀 펀더멘탈의 좀 근간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뭐 글로벌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 포함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주요 배경은 이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이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은 일단은 지금 학계에서는 좀 경미한 증상이다. 뭐 피로감만 좀 유발될 수 있고 이전 델타보다는 조금 더 경미한 증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나 모를 가능성들 있잖아요. 혹시나 지금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주요 글로벌 제약사에서 현재 그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면밀하게 밝혀진 데이터가 없거든요. 지금 예. 이제 임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제 뭔가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모더나 CEO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한 수주 내로
백신 관련된 또 데이터를 또 확보할 수 있다.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도 얘기도 나왔고, 뭐 그래서 어제 모더나가 또 추가적인 급등이 좀 나왔었죠,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걸 봤을 때 혹시나 이 경미한 증상이 아니고 혹시나 치사율을 높일 수 있는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러니까 뭔가 아직 나오지 않은 악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증시를 좀 흔들리게 하는 배경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 조정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게 여기서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개량적인 수치인 퍼 레벨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엊그저께인가요? 또 이제 코스피가 3,700 정도의 목표 타겟을 지금 그 레포트를 상반기 때 유지하다가 좀 바뀌었죠. 레벨 다운이 좀 나오면서 3,300 정도대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좀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뭐 주요 이 증권사 관련된 이 기대 이익치들, 결국은 코스피가 얼만큼 갈 수 있느냐, 상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낮아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치고 가는, 그러니까 계속 결론은 그겁니다. 계속 상단은 막혀 있다. 하지만 뭐 여기서 가격 조정이 뭐 크게 온다는 부분들은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정말 그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이 바이러스로 뭔가 이제 이 전 세계를 뭐 공포에 극심하게 떨게 하면 뭐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당장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단은 막혀 있는 박스권 장세,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두 분 이런 이야기는 이 리프레시 시작할 때부터 누누이 또 얘기를 해왔던 네. 이런 입장이라서 뭐 앵커님도 좀 보수적인 입장을 항상 얘기를 해오셨잖아요. 네. 뭐 이번에도 뭐 똑같은 입장을 고수하시나요?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3,200, 3,100, 3,000, 2,900, 2,800 마디 지수마다 우리가 조금은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가득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매출이 하락하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지나고 보면 그게 저점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는 그게 저점 역할을 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PBR로 보면 1배는 2,70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하락하는 시기, 수출이 하락하는 시기에서는 1배는 언제든 깨졌기 때문에 2,700은 뭐 무소불위의 지수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있고, 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시장이 매기 없이, 어제는 그래도 좀 잘 버텼는데 오늘은 왜 빠지지? 어제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한 얘기를 해? 어제 미국장이 반등이 안 나오고 주가가 빠졌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조금 더 밀렸을 겁니다. 근데 오미크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나 통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 오늘 저녁에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파월은 인플레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긴축 이사를 더 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서면으로도 이미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제시한 이후부터 주가는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표가 PMI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중국도 정책을 쓸 만한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는 사이클에서 중국과 미국의 정책은 우호적이지 않다. 그랬을 때는 시장을 과감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조건이 하나도 맞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지표가 이렇게 약해졌는데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조정이 돼 있냐? 아직도 이익률이 9% 이상이라는 거죠. 내년 1분기까지 갔을 때 우리나라 이익률이 8% 언더까지 가면 시장은 좋게 볼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70조, 80조 같은 네. 대규모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대형주가 갈 수 있을까? 좀 약간 울분에 찬 목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어떻게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년 일단 오늘 그 이제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월 한 둘째 주부터 이제 기관들 대상으로 공모 관련된 가격들 설정하는 그렇죠. 게 나오겠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월 말, 뭐 늦으면 2월,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회사 쪽에서 1월 중순일 말 정도에 이제 공모 관련된 IPO 계획을 좀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어쨌든 이 대형 종목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의 뭐 지금 뭐 배터리 관련된 뭐 승소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100조 정도 육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중의 자금들이 또 그쪽으로 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 블랙홀 현상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사실 수급 교란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화면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3분기까지 9월 30일까지 어떤 식으로 운용 계획을 운용 산정 기준 운용률을 좀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를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네. 보시죠. 지금 이렇게 좀 보니까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국내 주식이 지금 우변이 이제 비중이고요. 그리고 좌변으로 넘어올 때마다 이제 금액, 그리고 좌변 쪽이 이제 연준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3분기 9월 30일까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8.23%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그리고 현재 비중은 18.4%인데 국민연금이 연간마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또 동시에 좀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국내 주식 비중을요. 21년도 연말 목표치가 얼마냐면은요. 16.3%입니다. 16.3%를 기준으로 그어놓고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범위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 오차 범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당연히 이제 수익금이 얼만큼 나왔느냐 아니면 손실금이 얼만큼 나왔느냐. 지금 국민연금이 손실을 본 쪽이 이제 채권 쪽, 갑자기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면서 변수가 발생해서 채권에서 3% 정도 손실을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10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이 얼마큼 매도했냐면 코스피에서 1조 한 4천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국내 주식 비중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여태까지 이제 하반기부터 매도했다고 가정하면은 현재 18.3%에서 한 17% 내외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21년도 말일까지 16.3%까지 정말 계속 줄일 거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도할 만큼 매도를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매도한다는 건요, 수익 실현하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연중 수익률이 8%니까. 그러니까 뭐 100조가 넘는 금액으로 8%를 벌면은 8조 수익이지 않습니까? 8조 수익.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조 넘게 수익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올해만 해도 3분기까지. 그래서 이에 대한 오차범위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지수가 여기서 바닥 다지고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는 모든 건 이제 국민연금의 이 바스켓 전략에서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도표를 좀 준비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기준치 대비해서 조금 더 목표치 대비 16.3%니까 이제 17%니까 0.7%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최대 만약 물량이 나온다면 3조에서 4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기준치까지. 그래서 그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질비하면은 국민연금에서도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16.3%까지 비중을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국민연금이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이제부터 사자세로 간다면은 그때부터는 지수가 바닥 찍고, 그래도 바닥 찍어도 박스권 장세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국민연금 3분기까지 운영 성과 도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연금이 팔아도 시장의 가격이 매력적이고 네. 개인과 외국인들이 사면은 1, 2, 3조는 금방 삽니다. 네, 금방 맞습니다. 사는데 가격이 그렇게 매력적이가 않은 거죠. 경기도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고 연금만 파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스마트한 머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가는지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래도 12월 증시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희망의 포인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죠. 방금 보여주시죠. 이게 뭐 국민연금 얼마-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그 연기금의 운용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연금이 팔아서 시장이 빠졌다라는 건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그 정도에 빠질 정도의 체력이었으면 한국 시장은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뭐 연금이 팔아서 빠지는 장이게 되면 연금이 사면 오른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이런 뭐 몇백 조 이상의 시장이 연금 하나만 바라본다라는 건 너무 정치적인 해석인 것 같고, 일단 개인들이 그렇게 올해 내내 몇십 조 이상 샀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처절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익을 봐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가 지금 현재 시장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국민연금이 좀 중요하다고 했던 배경 자체가 네. 심리적인 요인이 좀 강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은 네. 예, 충분히 그게 이제 가능하죠. 수급 교란 요인이 어느 정도 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를 해요.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국민연금에서 뭐 한 10조, 20조 매도했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근간에 흔들리는 거는 굉장히 불건전한 시장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월 30일 기준 이후부터는 사실 시장이 좀 그때부터 좀 이제 2,900까지 좀 밀렸던 배경 자체가 국민연금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전기전자 업종들이 한 30% 넘게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 그 SK하이닉스의 하락 이런 걸 촉발시키면서 심리적인 위축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게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유튜브 댓글도 다 보면요.
다들 비관적이세요.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현금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이라도 미국에 넘어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에 대한 수급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를 국민연금의 매수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순환매가 조금 이제 소수의 몇 종목들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가는 종목만 가고. 그래서 못 가는 종목은 계속 결국은 지수 영향받아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된 이슈와 LG에너지 솔루션 향 관련된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저는 내년 1월 LG에너지 솔루션 상장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광수 맞아요. 매니저님, 저는 아까 이 힌트가 2차 전지인 것도 좀 놀랐는데, 근데 아까 저는 국민연금 그 투자 아까 표를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 바로 밑에가 해외 주식이었거든요. 맞아요. 거기가 비율이 국내 주식의 3배가 가까웠어요. 그러면 그 힌트는 사실 미국 주식? 뭐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그냥 애매하면은 국내 반 미국 반 이렇게 좀 나누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저는 조금은 심리적으로 조금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비주도 SM이라든지 뭐 다 엔비디아 5% 올라가고 그건 다 맞아요. 그랬는데 근데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는 좀 약했죠.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폭을 뭐 상승폭을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승폭 반납해서도 안 됐죠. 버텨줘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늦을 때가 가장 빠랐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말씀 아까 한번 뭐 드려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국민연금이 살만한 타이밍이라는 거를 우리가 국민연금의 수급을 보면서 그게 곧 우리나라 시장이 뭐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를 좀 척도를 보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목표치가 16.3%인데 이게 여기까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쵸. 마이너스 3%까지 또 범위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팔고 국민연금이 해외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내년에. 맞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연말에 국민연금이 얼만큼 사느냐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의 포인트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새로 고침은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했는데 네.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이게 아주 굵직한 IPO다 보니까 뭐 그 70조 원 내지는 80조 원인데 잘 시청자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시면 지금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84조 원, 85조 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이상으로만 상장되면 시가총액 넘버 2가 바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2차 전지주는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심리적인 요인이 좀 강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시장이 빠지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여태까지 한 분기겠죠. 2, 3개월 동안 유지했던 이제 시장에 대한 하락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게임즈 NFT. 근데 만약에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과속하고 있으면 좀 쫓아가기가 두려우면은 자연스럽게 2차 전지의 소수의 종목들 이 소재 쪽으로 뭔가 이제 수급들이 몰리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외국 기관들이 계속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충격받아가지고 좀 개파락 나왔을 때도 저가권에서 이제 특히 2차 전지 소재 몇 개의 대장 업체들만 좀 매수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합습에 따른 이 기인된 효과다. 이게 첫 번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그 대권 후보분들의 이 정책적인 발언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그 후보께서 충청도를 방문하셔가지고 2차 전지 기업인 이제 클레버라는 이제 회사를 방문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 청사진을 또 밝힐 가능성들이 좀 오후에 좀 이제 방문하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슬금슬금, 그러니까 K 배터리 라는 전략이겠죠. 이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K수소, K바이오 이렇게 한번 밀리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정책으로 조금씩 변화하려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요인들로 강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2차 전지하면 보통 우리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잖아요. 셀과 소재. 네. 하반기 내내 뭐 울퉁불퉁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소재 업종은 굉장히 좀 잘 나갔고 맞아요. 셀이 사실은 셀은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셀도 좀
그래도 좀 그래서 붙어갈 수 그나마 있는 건지.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 아, 세일을 좀 그래서. 대표하는 대표주잖아요. 네. 근데 오늘 좀 이제 5% 정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네. 싸긴 싸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사실 2차 전지 소수 종목들 비싼 종목 맞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이 실적까지 다 땡겨서 주가를 반영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물론 성장주라는 네. 거는 밸류에이션이 비쌀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저는 이제 조금 포스코 케미칼 자체가 조금 시총도 조금 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이 좀 여러 개 좀 제한적인데 셀도 저는 나중에는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오늘 아마 장 끝나고 정확한 이제 공모 관련된 일정과 계획들이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이제 기관에서 우리 1월 언제부터 진행하고 공모가 어떻게 설정하고 천영 언제부터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장 끝나고 발표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2차 전지에서 뭐 소재라든지 그동안 못 갔던 셀 장비는 조금 이제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비는 이제 그런가요? PNT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재.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배경이 뭐냐면 최대한의 그런 캐파를 증설했지만은 2차 전지 소재에서 좀 선별하실 부분들이 딱 하나예요. 저가로 양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들. 이거를 좀 초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도 지금 NFP라든지 뭐 우리는 NCM 구조니까 네. 좀 다르겠지만 중국에서 결국 NFP가 뭡니까? 저가 양산이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싸게 만들어서 조금 무겁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NCM 구조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가로 뭔가 양산할 수 있는 응급제 이런 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예. 뭐 대표적으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대주전자 재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이버에다가 검색만 하시면 쭉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주도할 가능성들은 저는 충분하다. 그리고 많이 이 종목들이 연말까지 계속 랠리가 나온다면 극심하게 온도차가 보이면서 다른 종목들 다 떨어지고 이런 종목들만 몇 개만 올라가면은 그때서야 포스코 케미칼 셀 쪽에서 또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키 맞추기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이렇게 있게 그러니까요. 신광수 매니저가 얘기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2차 전지를 약간 그동안에는 좀 이게 약간 좀 누르고 있었잖아요. 사실 과속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네. 경기 민감주랑 카테고리 안에 2차 전지가 쏙 들어갔나요? 맞습니다. 아, 저 그런가요? 같은 경우는 아. 제가 고객 관리자분들한테 뭐 경기 민감주 저도 지금 들고 있어서 지금 계좌 손실 저도 이제 마이너스 15% 정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일부 종목은 좀 자르고 근데 미국 주식도 좀 워낙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어느 정도 금액을 모아가지고 어제 시장 시초가에 2차 전지 소재 쪽을 베팅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동박 관련주로 좀 베팅을 해놨거든요. 동박 관련주. 네, 동박 관련주에서 그래도 과속이긴 해도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약세장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학습 효과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은 타이밍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 포트를 조금은 변경을 해놨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제가 좀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이었는데 제가 2차 전지를 들고 있다가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 포트를 7월 팔을 때 올라갈 때 다 팔았거든요. 너무 빨리 올라가길래 그래서 팔았는데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50% 60% 정도 추가적인 기대 수익이 놓쳤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좀 드리고 싶어요.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렇게 싶기 생각을 때문에. 전환시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2차 전지가 또 하반기에 뭔가 미들맨 같은 느낌이 또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앵커님 생각은 2차 전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 저도 원래는 신광석 메이저하고 같은 생각이었는데 신광석 메이저. 네. 데이터로 보면 정말 이게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속도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익이 안 나와서 주가는 좀 안 좋습니다라는 거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익은 나오지만 비싼 쪽은 또 신뢰를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같거든요. 이게 시장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어려운 게 아니 싼 건 더 싸지는 시장인데 왜 비싼 거를 얘기하냐. 그 비싼 이유는 결국 이익이 나오니까. 이익의 레벨이 소위 말해서 QOQ든 YOY든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계속 늘어나는 것들, 늘어나는 업종, 늘어나는 테마에는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좀 우려스럽거나 안타까운 거는 시장이 조금 연말 연초에 좀 많이 하락 변동성에 노출된다면 2차 전지도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선별을 하는 게 좋을까 그게 좀 궁금해갖고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있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 생각을 바꾸셨다면 전체적인 투자 전략 2차 전지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예요. 아 그런가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까지는 그래도 소수의 몇 종목으로 순환매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싸긴 비싸죠. 근데 그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2차 전지 지금 탑승을 그 소수 종목을 몇 개 탑승을 못하면 못하면 이
마지막 버스라는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요새 그런 버스 얘기 탁 붙으면 탁 올라가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인버스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매크로의 탑다운에서도 보면은 지금은 막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이고 내년 초반이 되면은 대려 저는 금리가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성장이 생각보다 좀 더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히려 못 올라가면서 낮은 금리에서 아니면 성장이 희소해지니까 어디를 봐야 되지? 우리나라 산업을 딱 펼쳐봤을 때 물론 NFT라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그게 뭐 이익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제약 바이오, 플랫폼, 2차 전지 이게 큰 물줄기인데 그중에 그래도 2차 전지는 이익이 나오잖아. 그로스가 나오잖아. 요 정도 콜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좀 빠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장은 확실히 우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저도 생각은 좀 드는데 2차 전지 얘기를 네. 또 하다 보니까 네. 좀 채팅방에 은님께서도 지금 네네. 올려주셨어요. 그러시면은 뭐 LG 엔솔 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재료 소멸로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좀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근데 미리 좀 예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근데 사실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가 예. 마지막 불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반도체 사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때 대형주 수급이 이렇게 쫙 매도가 몰리면서 나머지 이제 대형주도 조금 많이 하락할 거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내년에 반도체 가격이 조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게 반도체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한 2차 전지 이후에는 반도체 사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딱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년 6월달 DDR5 서버용 나오고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행사도 국제 행사도 많기 때문에 네. 규제 수기 도래도 진행이 되고요. 어쨌든 뭐 2차 전지 미국도 배터리 ETF 좋습니다. 좋은데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마지막 버스가 출발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다. 이건 개인적인 네. 사견을 투자 판단 고지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오늘 만약에 치고 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예. 조정 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거의 이제 피어 지수가 지금 한 40대까지 좀 되어 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세인트루이스 스트레스 인덱스 지수, 그러니까 오미클론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게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우려가 하면 시장이 폭락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인트루이스 스트레스 인덱스 지수는 괜찮고 그리고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패닉 없다. 이게 그렇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2차 봉쇄는 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할 거예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국이 치고 가면 미국 조정 끝나고 다시 신고가 가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주식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가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이니까 좀 잡고 네. 미국 주식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뭐 전체적인 시장과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